자, 반갑습니다. 변호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변호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가 됐죠. 단 1년 만에 백지화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래요. 좀 황당하죠? 그래요. 좀 황당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작년 집값이 하도 오르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었죠. 이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양 조건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안전진단은 강화하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본격 시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를 좀 더 압축을 해드리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게 되면 분양 자격이 부여가 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요. 그냥 현금 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작고 오래된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그냥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주 조건이 이렇게 발생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집주인들 입장에서 좀 깝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부산에서 50평대 아파트에 넉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평수가 17평이야.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산에 있는 짐을 정리를 해서 서울에 17평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니 깝깝하죠. 깝깝해.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입장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이러한 조치가 나오자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입주를 했던 간에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주하는 집에서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작년 7월달 임대차 입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임대차 시장, 전세 시장에 거의 연속으로 폭탄이 툭툭 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마 폭탄 중에서 거의 핵폭탄급이 그렇죠. 크게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세 부족으로 인한 전세 금액의 급등, 전세금 급등에 따른 매매 금액의 급등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또한 전세 자체가 귀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반전세로 들어야 돼요. 부득이하게 월세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서민들만 잡아채겠다는 거예요. 또한 전세금을 잡겠다는 정책이 전세금을 부쩍 더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집값만 더 올려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이 부분이 백지화한다는 거예요. 정말 한숨이 나오죠.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재건축 실거주 2년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다시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세입자를 위한다, 뭐 부동산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온 정책들이 오히려 더 서민들을, 무주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만.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될 거, 뭐 백지화 시켜야 될 거는 임대차 3법부터 먼저 백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법을 백지화 시키면 강남 재건축 실거주 의무 족쇄가 풀린 거 아닙니까? 전국의 투자자들 또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동안은 돈이 있었지만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서 50평, 60평에 사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물론 돈도 좋지만은 어떻게 내가 10평대, 20평대 내가 거주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집이 너무 오래됐지 않아? 이렇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서울 재건축 시장에 또 한 번 호황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국에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결국 올해는요. 올해 초에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잠잠해지고 좀 떨어지려고 하고자 하는 그 찰나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공약.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는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백지화로 또 한 번 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 같아요. 역시 참 이거 웃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뭐 기다리면 풀린다라고 하던 투자자들, 투기꾼들이 또 한 번 승리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정신은 못 차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어요. 참 큰일이에요. 자, 그나저나 비싼 재건축도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는데 공공재개발 또한 그렇죠. 아파트 인근 시세 100% 미만 거주 의무 기간 이것 또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비싼 것은 풀어주고 싼 거, 공공재개발, 뭐 빌라 요거를 잡아둔다는 거 이것 또한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난리가 날 것 같네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